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균과의 동지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변한 광해군 때의 실권자 이첨의 생애를 돌아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첨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에서 태어났으며 연산군 때의 문신 이극돈의 오대손이며 이극돈이 모사와에 연루되면서 어려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대조 이후 가세가 점점 몰락하여 한성에서 충청도 음성으로 이주해와 오랫동안 가난한 환경에서도 학문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남명조식의 학맥을 계승한 정인홍의 제자가 되어 그의 문화에서 수학하여 1582년엔 생원진사에 합격하고 1593년 광릉 참봉을 지냈으며 어머니에게 효도하여 고향에 효자정문이 세워졌습니다. 광릉 참봉으로 재직 중일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왜군이 광릉에 불을 질렀지만 사력을 다해 세조의 영정과 위패를 품에 안고 나와 선조의 총애를 얻어 곧 현감에 제수되었습니다. 1594년에 별시문과의 을과로 급제하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싸운 공로로 1604년 선무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습니다. 1599년엔 중시에 장원 합격했으며 이조정랑 등을 지냈습니다. 1608년 선조의 후계자 문제로 광해군을 미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미는 소북파가 서로 다툴 때에 이첨은 대북파의 지도자로서 광해군 편에 섰습니다. 선조는 노여움을 띠고 그의 스승인 정인홍과 함께 함경도 갑산으로 귀양 보내라는 어명을 내렸는데 그해 2월 선조가 벼랑간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죄가 풀렸습니다. 선조는 상궁 김계시 등이 올린 수라를 먹고 갑자기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이첨이 상궁 김계시 등과 모의하여 선조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이후 이첨은 사간원 대사관, 홍문관 부재학, 이조참회, 사원부, 대사성 등을 거쳐 광창군의 봉작을 받으면서 광해군 말기에는 그의 세력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이첨은 광해군이 세자빈을 간택할 때 조국필 등과 함께 자신의 사위인 박자흥의 딸을 추천하여 선발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외손녀가 세자빈이 된 뒤 세자빈의 아버지이자 그의 사위인 박자흥과 박자흥의 아버지 박승종은 광해군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유희분 등과 결탁하여 이첨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의 할아버지 박승종은 이첨을 미워하여 유희분과 손잡으면서 소북으로 돌아섰고 이에 분노한 이첨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상궁 김계시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1613년에는 허균과 가까이 지내던 7명의 서울 출신들이 은을 실어 나르는 장사꾼을 습격해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첨은 이 단순 강도 사건을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 관련된 영모 사건으로 몰고 갑니다. 강도질을 하다 붙잡힌 서울 출신 중 서양갑과 박응서 등을 추국하여 인모광후의 아버지 김재남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자백하게 하여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개추곡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일부 유림들은 영창대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들어 사형을 반대하며 그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첨은 광해군의 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임해군을 축출해 사형시키는 일에도 관여했지만 상궁 김계시와 연합하여 어린 영창대군을 강화로 귀양 보낸 후 달궈진 구들방에 감금해 가혹하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616년부터 그는 스승 정인홍과 함께 허균을 앞세워 인모광후의 패모론을 주도합니다. 허균이 인모광후 패비론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은상을 살해한 7명의 서얼들과 가까이 지내 자칫 개추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을 이첨이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허균에게는 약점이 된 것이며 이 점을 이첨은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조정의 논의 끝에 1618년 인모광후는 서궁에 유폐되었으며 성균관 유생들과 지방 유림들의 인모광후 패비를 반대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신복 백대영은 서궁으로 몰래 들어가 인모광후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허균이 이첨에게 이용되어 인모광후 패비에 앞장서자 허균을 악의적으로 보지 않던 소북파의 영의정 기자헌도 허균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기자헌은 대북 실세들의 탄핵을 받고 길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때 기자원의 아들이자 허균의 제자인 기준격은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허균이 역모를 꾸민다고 몰래 상소를 넣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영창대군과 임모광후를 제거하기 위해 동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허균과 이이첨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자빈 문제인데 이이첨의 외손녀인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허균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내정돼 입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이첨에게 한풀 지고 들어가던 허균이 당당해지기 시작하며 둘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즈음 남대문에 포악한 임금을 치러 대장군이 쳐들어온다는 벽서가 나붙었고 그 벽서는 허균의 신복 현흥민이 붙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허균은 이이첨에게 이용만 당하고 심한 국문을 받다가 사지가 6토막으로 잘라지는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균은 이렇게 사라졌지만 승승장구하며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이이첨에게도 최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23년 광해군 15년 서인의 이귀 김자점, 김유 이괄 등이 능양군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후 대권을 습격해 인조반정이 성공한 것입니다. 광해군과 함께 이이첨은 실각하고 도망가다가 관군에게 체포된 후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향년 63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이첨의 권모술수와 악행 등이 점철된 그의 일생을 돌아봤는데 임진왜란 이후 등극한 광해군의 왕권 안정을 위해 정지 작업을 한 측면은 돋보이나 그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어서 역사는 곱게 보지 않는 관점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이첨의 스승으로 대북파를 이끌어간 정인홍의 인물상에 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